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고미자. 반년 전에 결혼한 아들 부부와 3개월 전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다. 집은 내 명의이고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였다. 남편이 백혈병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리고 대출금 없는 집만이 남아있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해왔는데 며느리에게 쓰레기 좀 내다 놓으렴. 남은 건 며느리 침실뿐. 세탁물들 가져다 놓으렴. 남은 건 며느리랑 아들 것뿐. 욕조 청소해 놓으렴. 마지막에 쓰는 건 며느리 아니면 아들. 라고 부탁할 때마다 혀를 차거나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였다. 결국 안 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같이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쓰레기 이제 좀 버릴 때 되지 않았니? 라고 강하게 말하니 어머니 그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며느리 바가지 긁는다고 해요. 라고 말했다. 나도 일을 하고 있고 집안일은 분담하기로 정했지만 3개월 동안 거의 지킨 적이 없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 1층과 2층에 있으니 나는 주로 사용하는 1층을, 며느리와 아들은 걔네들이 주로 사용하는 2층을 맡기로 하였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 보니 화장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변기 뚜껑을 열어보니 여기저기 튄 자국들이 그대로 손도 대지 않고 남아 그 안에 덕지덕지.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 생각해서 새로 산 청소도구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우리 집은 방이 총 6개가 있는데 방이 남는다고 며느리는 2층 남쪽에 있는 안쪽 방을 혼자서 차지하였고 아들은 깨끗한 방이 아니면 안정이 안 된다며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기를 돌리며 청소를 하고 있지만 며느리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창문은커녕 커튼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제일 끝방이기 때문에 창문도 많아서 며느리 방의 창문을 안 열면 2층 전체의 환기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화를 내고 애초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박스로 가득 찬 상태. 금방이라도 내쫓고 싶지만 며느리의 학자금 대출금 5천만 원이 있다는 게 결혼 후에 발각되었고 게다가 거의 갚지도 않아서 이자가 붙는 바람에 불어날 대로 불어나 있었다. 아들은 저축한 돈과 월급의 대부분을 며느리의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었고 이대로 나가버리면 생활을 못 해나간다고 한다. 며느리의 친정에 말이 다르지 않냐고 따졌더니 소중한 딸을 홀어머니 집에 시집 보내놨더니 감사한 줄 알라고. 다른 집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게 며느리로 들였으면 무엇이든 부부와 가족이 협력해 나가는 게 당연하잖아. 라며 몰상식한 대답을 듣고 이걸 어떻게 되갚아줄까 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결국 나는 애비가 일주일 동안 출장 가고 없으니 일주일 안으로 안 고쳐지면 방 안에 있는 쓰레기 모두 사람 불러서 처분할 거야 라고 며느리에게 최종 경고를 했다. 남편의 집이 저 여자에게 더럽혀지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이 집은 남편과 내가 시부모님을 돌봐드리며 같이 지내기 위해서 배리어 프리로 했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구조이다. 남편이 죽고 난 후 한 번에 몰려오는 고독감에 한때는 팔 것도 생각했지만 요즘엔 인기가 없는 구조라는 말을 듣고 헐값으로 그냥 내줄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린 나는 남편이 남겨준 집을 싼 값에 넘겨버리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아직 남편이 죽은 지 반년 남짓. 집을 판다고 해도 조금 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출장 중인 아들에게 아침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내가 일 때문에 집에 없을 때 엄마가 마누라 괴롭혔다는데? 라고 따져왔다. 그럴 리가 있니? 나도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언제 괴롭힐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누라한테는 계속 그럴 리 없다고 했고 네가 좀만 참으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 참는다 그랬어.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 내가 너 괴롭히는 것 같고 그게 못 참겠으면 안 말릴 테니 둘이서 나가 살거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쭉 본가에서 살아왔던 며느리에게 한 번쯤 너네 둘만의 생활을 경험하는 게 좋을 듯 하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알게 될 거다. 라고 말하니 며느리가 너무하세요. 여태까지 어머니 보살펴드린 건 저잖아요. 그런데 내쫓으시다니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건 어머니시죠. 라며 울부짖었다. 아들도 전화 넘어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나쁜 시어머니 취급을 하며 내게 마누라 말이 맞아. 얘가 있었으니 엄마도 안심하고 집을 얘한테 맡기고 일할 수 있었던 거잖아. 마누라가 노력해준 덕분에 이 집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주셔야겠어요. 저기 여러 가지로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애초에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며느리는 일도 안 하지만 나는 50살에 눈도 침침한데 간호사로서 현역으로 일할 정도로 건강하거든요. 고작 3개월 동안 잊어버린 거야? 아들도 며느리 빚 대신 갚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진 몰라도 26이나 돼서 이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다. 내보낸다고 말은 쉽게 해도 그래 잘 가거라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나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며느리를 뒤쫓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못하고 내가 낮에는 일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동안 며느리는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더 알고 싶을 정도였다. 말려놓은 세탁들이 개켜져 있지도 설거지를 해놓지도 목욕물을 받아놓는 것도 아니다. 어제는 내가 오후 출근이라 점심때까지 집에 있었는데 10시 정도에 집을 나가서는 몇 시간 후에 돌아오더니 점심 한 끼에 15,000원 이상 하는 가게에서 나눠주는 쿠폰이 딸린 전단지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으니 비싼 공짜밥 먹고 다니는 건 확실하다. 고민하고 있던 찰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딸에게 잠시 동안 집에 와달라고 했다. 딸도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며느리는 임신 사기였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이 나에게 마누라 임신한 몸이라고 라며 나에게 소리를 질러왔다. 그러나 딸이 임신이라니? 언제부터? 예정일이 언젠데? 라고 따지며 얘기를 들어보니 뒤죽박죽이었다. 먼저 출산 예정일을 물어봤더니 내년 겨울쯤이요? 라는 며느리. 지금 여름인데? 내년 겨울이면 앞으로 16개월 후? 라고 물으니 네, 보통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 있잖아, 보통 아이는 약 40주 동안 임신하고 나서 10개월하고 10일 후에 태어나는 거야. 라고 설명하니 아, 맞다. 사실은 이제 임신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이러고 있다. 뭐? 임신 안 했어? 제일 놀란 건 아들이었다. 지금 현재 임신을 안 했다니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유산했어요. 라는 며느리. 애초에 임신은 언제 했냐고 물으니 아들에게 임신했으니 결혼해달라고 한 듯한데 유산한 건 몰랐다고 한다. 결혼하고 반년이나 지났는데 유산해서 병원에 간 이야기를 왜 남편에게 안 했냐고 물으니 유산한 건 임신 후 바로 아들에게 말한 직후여서 말하기 그랬다고. 아들은 산부인과에도 딱 한 번 같이 갔는데 그 다음부턴 예약이 평일밖에 안 되어서 같이 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았고 나, 아들, 딸 모두가 따져들었더니 결국엔 전부 상상임신이었다고 변명해왔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임신 이야기는 자기가 알아서 어머님께 말씀드린다며 아무 말 못하게 된 것이다. 계속 같이 있었는데 몰랐니? 라고 아들에게 물으니 최근에 마누라 배가 좀 나와 있었는데 전혀 몰랐어. 아이가 쑥쑥 자라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지. 란다.
아무렴 집안일도 안 하고 먹고 자고 하면 3개월 만에 살이 찌지. 며느리 배는 그냥 지방이야. 라고 냉정하게 얘기하니 아들은 실망한 듯 했다. 그 후 아들이 며느리에게 2번 다시 얼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라며 며느리를 내쫓았지만 나가는 건 너도 마찬가지다. 그 전에 2층 청소부터 하거라. 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며느리에겐 짐을 싸게 하여 딸이 차로 집 앞 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2층 화장실과 세면대를 청소하고 며느리의 열리지 않는 방도 청소하기 시작했다. 열어보니 경악. 며느리의 방을 보고 울부짖는 아들에게 딸이 쓸데없는 놈 이라며 한 소리를 했다. 그 후 아들도 필요한 짐들만 싸게 하여 내쫓아버렸다. 그리고 그 둘은 이혼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임신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비용도 아껴가며 오직 혼자서 며느리 가족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지만 며느리 가족들은 그런 애들 같은 주장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결국 위자료는커녕 며느리 대신해서 갚아온 빚조차 돌려받을 수 없었다. 결국 마지막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끝이 났고 아들은 매우 억울해했지만 내가 볼 땐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내가 이렇게 멍청한 놈이었다니.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한심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